이런 자식에게 헌신하지 마세요.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자녀의 특징과 현명한 관계 유지법.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지만 자식은 부모를 위해 같은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서운한 일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가 언제까지나 자신을 위해 존재할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여전히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 계신가요? 그런데 정작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나요? 오늘은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자식들의 특징 20가지와 부모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찾는 이유가 오직 돈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을 때 그 목적이 늘 돈과 관련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 더 이상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 급한데 돈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아버지, 대출금이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부모를 떠올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식들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손을 벌립니다. 부모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어떻게든 되겠지. 부모니까 나를 돕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야 부모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까지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태도는 결국 부모의 노후를 힘들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자식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들어주면 결국 남는 것은 부모의 빈 지갑뿐입니다. 이제는 나도 더 이상 여유가 없다. 이제 내 노후를 위해 써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식에게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부모 스스로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버지는 원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힘든 상황에서도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희생을 반복하다 보면 자식은 부모의 헌신을 더 이상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하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돌봐야 했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먼저 챙겨야 할 때입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먼저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이지만 부모 앞에서는 거칠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지만 부모에게는 됐어, 귀찮아. 왜 또 그런 걸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해준다고 해서 부모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이런 태도를 용납하면 자식은 점점 더 무례해지고 결국 부모를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내 부모이지만 나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 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순간 이제는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늙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모도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자식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원래 강한 사람이잖아. 예전에도 혼자서 다 하셨으니까 지금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의 건강과 감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모가 몸이 아파도 괜찮겠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혼자 병원에 가야 해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신경 쓰지 않는다면 부모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식이 병원에 신경 써 주지 않는다면 부모도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약은 스스로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모르는 자식. 나이가 들수록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많은 자식들은 부모가 혼자 있는 것이 괜찮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친구도 많고 잘 지내실 거야. 어른들은 혼자 있는 게 익숙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연락 한 통 없이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괴롭다고 말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부모의 감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먼저 나 외로워 하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부모는 점점 더 사회와 단절되고 마음속 외로움은 깊어져 갑니다. 자식이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기보다는 부모 스스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유지하면서 외로움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식. 어떤 자식들은 부모가 언제든 자신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애 좀 봐줘. 아버지, 이번에도 도와주셔야 해요.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살도록 두지 않고 계속해서 도움을 요구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특히 손주가 생긴 후 부모를 무구부모처럼 여기며 하루 종일 육아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만 도와주자 하다가 결국 부모의 일상이 손주 돌보기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도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이 즐겁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의무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나도 이제 내 시간을 갖고 싶다. 너희가 키워야 할 아이인데 나는 가끔 도울 수는 있어도 내 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식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좋지만 내 인생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인생을 통제하려는 자식. 엄마, 그 옷 입지 마. 너무 촌스러워. 아버지, 그런 친구들 만나지 마세요. 어떤 자식들은 부모의 삶을 자신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면 그 나이에 그런 걸 왜 해요? 이렇게 말하며 부모의 선택을 제한합니다. 부모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즐길 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말하며 자식이 지나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도
자식의 인생을 간섭하지 않듯이 자식도 부모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의 건강을 신경 쓰지 않는 자식. 부모가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어도 아프면 약 드시면 되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신경 써 주지 않는다면 부모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병원 정기 검진을 받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곧 독립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자식에게 의존할 일이 줄어듭니다. 결국 내 몸을 지키는 것이 노후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자식. 엄마, 이 집 나중에 제 거 되는 거 맞죠? 아버지, 이건 제가 물려받을 거니까 잘 관리하세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마치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이건 나중에 내 몫인데 하며 도움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부모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식이 당연히 물려받을 것처럼 생각하게 놔두면 부모의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필요하면 미리 유언장이나 증여 계획을 세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감정을 무시하는 자식. 부모도 서운할 때가 있고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식들은 부모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다들 겪어요. 어머니,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부모가 힘들다고 말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정작 본인은 작은 일에도 부모에게 기대려 합니다. 부모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나는 요즘 외롭다. 이런 일이 서운했다. 이렇게 말해야 자식도 부모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이용하려는 자식. 부모와의 관계를 진심이 아니라 이득으로만 보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를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처럼 대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 명의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사업 시작하는데 투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다시 연락이 뜸해집니다. 이런 자식에게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경제적 지원군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부모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부모를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식. 나이가 들면서 부모도 도움을 받을 때가 있지만 어떤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에게 부담을 주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 유치원 보내려면 돈이 더 필요해요. 이사 가려면 보증금이 부족한데 좀 도와주세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 주길 바라는 태도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다. 부모가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부모가 계속 해결해 주다 보면 자식은 점점 더 의존적이 되고 결국 부모의 노후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부모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자식. 자식이 부모를 챙기지 않는다고 해서 꼭 나쁜 자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식들은 결국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어머니, 혼자 병원 가시면 되잖아요. 아버지,
건강 잘 챙기세요.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식들은 부모가 아파도 적극적으로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신경 써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부모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는 자식.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합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거나 배우자와 싸운 후에도 부모에게 와서 화풀이를 합니다. 아, 진짜 짜증나. 엄마는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부모는 자식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부모의 마음도 병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할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받아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듣고 싶지 않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감정을 무조건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는 자식.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지만 어떤 자식들은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도 혼자 힘으로 컸어요. 부모의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부모가 힘들게 도와준 일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한다. 과거의 희생을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를 부담스러워하는 자식. 어릴 때는 그렇게 부모 품을 찾던 자식이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요즘 좀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뵀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남도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부모는 멀리서 자식의 소식만 듣는 존재가 됩니다. 자식이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를 멀리한다면 부모도 그만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짐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자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의무만 강조하는 자식.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모에게는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식 자신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헌신할수록 이런 자식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부모도 의무를 다했으면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이제 내 삶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조언을 무시하는 자식. 부모가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말을 해주려 해도 아,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데 그런 소리를 해요? 이렇게 무시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굳이 조언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말을 해줄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냥 조용히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답입니다. 부모를 단순한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자식, 밥을 차려주는 사람, 집을 청소해주는 사람, 아이를 봐주는 사람, 부모를 단순한 도우미처럼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가 뭘 원하는지, 부모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살지만 내 인생도 있다.
이걸 자식이 깨닫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단순히 자식의 도우미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이라는 걸 알게 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의 인생은 부모가 지켜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헌신이 부모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에게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내 삶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희생은 다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그 헌신이 당연해지는 순간 부모의 삶은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언젠가 자식이 고마워하겠지. 이런 기대를 품고 있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를 이용하려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자식에게 어디까지 헌신해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자식이 찾아오는 이유가 오직 돈 때문이라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한다면 부모도 그만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모의 인생은 부모가 지켜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내가 행복한 삶을 찾아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세요.